일시적 2주택 비과세 등 다급한 집주인이 내가 전세로 살 테니까 내 집 좀 사가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같은 경우에는 절세 유통기한이라고 해가지고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되게 거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과세는 받아야겠고 거래는 안 되고, 그러니까 고육지책으로 생각을 한 게 매수자가 가격이 좀 부담이 좀 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한 게 그럼 내가 전세 살겠다. 그리고 내 집을 사라. 이렇게 해서 집을 파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잘못하다가 이렇게 했다가 비과세가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하시려는 분들은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시는 건 좋은데 순간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유념하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전부 다 그러는 건 아니고 일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조심해야 되는 케이스가 나오는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실제 이것 때문에 그 요건 하나를 놓쳐가지고 무려 1억 3천만 원을 세금으로 날린 분이 제 주변에도 계시고 정말 너무 안타까웠어요. 제가 그 말 듣고. 그리고 두 번째는 비슷한 질문을 이제 좀 저한테 질문을 했는데, 앞에 1억 3천을 손해보신 분은 실제 진행을 해버리신 분이고, 그 다음에 하신 분들은 이제 하기 전에 이제 물어봤는데 다행히 본인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사전에 알아서 사고를 방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신 비과세는 못 받는데 그래도 알고 한 게 다행이죠.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일단 기사 출처는 조선일보에서 가져왔고요. 2022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군요. 정순우 기자님이 작성하신 거네요. 일시적 2주택 등 다급한 집주인, 내가 전세 살 테니까 내 집 사세요. 그래서 시세보다 높은 전세가를 제시하면 매수하는 사람이 전세와 매매가 그 차이, 일명 갭이라고 하죠. 그게 작기 때문에 좀 부담이 좀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집값은 시세보다 낮춰 부르기 때문에 더 이제 줄어들어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야 이제 물건이 팔리니까, 요즘에 거래가 잘 안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라도 해서 거래를 하는 거는 이제 뭐 할 수 있는데,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내가 팔았는데 그 비과세가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자라는 거죠.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영향으로 주택 수요가 급감하고 거래가 끊기자 사정이 급한 집주인들이 매수자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매수자뿐만 아니죠. 지금 임차인, 세입자 찾는 것에도 안간힘을 쓰고 있죠. 시세보다 호가를 낮추는가 하면 주택 매도 후 자신이 높은 금액의 전세로 사는 조건을 걸어서 매수자의 자금 부담을 낮춰주는 사례도 확산하고 있다. 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양도세 일시적 2주택 감면 혜택이나 보유세 절감 목적으로 집을 급하게 처분하려는 사람을 중심으로 매도 후 집주인 전세 거주 조건을 붙인 거래가 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건이 있을 거예요. 급하게 파는 이유가,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그리고 또 하나는 보유세 절감 목적으로 파는 거. 사실 보유세 목적으로 집 팔고 내가 대신 들어가 사는 조건, 그 경우에는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한 2, 3년 전부터 이미 계속 있었는데, 똘똘한 하나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똘똘한 두 채, 세 채 갖고 있는 분이, 야, 이거 갖고 있다가는 세금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 중에 하나는 처분하자. 그런데, 내가 똘똘한 거 하나는 갖고 있고, 내가 갖고 있었던 또 하나 없애면서 나는 여기에 사는 조건으로, 왜냐면 이제 본인도 실거주 약간 만족도 해야 되고, 매수자도 그냥 새 끼고 사두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돈 적게 들어서. 그래서 서로 이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버린 거예요. 조금 이해 안 돼요?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사례인데, 우리가 흔히 아는 똘똘한 한 채가 아니라 똘똘한 이제 두 채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고가주택 A, 그리고 이제 고가주택 B. 그래서 A에서 거주, B는 임차. 임대소득을 피하려면은 B는 전세를 놓으면은 임대소득세가 비과세가 되겠죠. 부부합산 2주택이니까.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쭉 가려고 했더니 이제 보유세가 이제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A를 매도하는 조건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A를 매도하는 조건.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서 이 A를 딱 매도하는데, 자기가 매도를 하면서 조건이 뭐냐면은
매도 후 이제 실거주 하는 거죠. 근데 매수자도 상대적으로 이 작은 갭으로 매수하고 싶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 매수자는 이걸 가지고 이제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매도자의 목적과 이 매수자의 목적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케이, 진행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매도자는 A를 날려버리고 이거 하나만 이제 한 채만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유세도 이렇게 좀 줄이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됐던 거는 뭐 많이 봤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게 보유세 절감 목적으로 집을 급하게 처분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 중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 받는 경우가 있는데 뭐 3년 이내, 2년 이내, 1년 안에 팔아야 되니까 그 기한이 다가오니까 이제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서울 성동구 A아파트 전용 84, 그러니까 30평이죠. 지난해 12월 20억 4천만 원에 거래되는데 같은 날 12억 원의 전세 계약도 체결해졌다. 같은 물건에 A아파트에. 무슨 말이에요? 매도자가 20억 4천에 팔고 같은 날 동시에 12억짜리 전세 계약도 체결해버린 거죠. 인근 중개업소에 따르면 집주인이 전세로 거주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진 거래인데 마포구에 있는 B아파트 전용 84도 지난달 14억 7천에 거래를 하고 같은 날 10억 7천에 전세 계약 체결해서 소위 말하는 갭 4억으로 집을 이제 살 수가 있는 매수자 입장에서 그렇게 됐고요. 성동구에 있는 거는 대략 한 8억 4천으로 이렇게 세를 끼고 사두는 그런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 분들 중에서 아니면 1주택자인데 갈아타기를 하시려는 분 중에서 조금 더 좋은 상급지 성동구나 마포구로 넘어가면서 이런 보유세 절감 목적으로 나온 물건 혹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는 그 물건을 그냥 사버리고 자기는 그냥 새끼고 그냥 가만히 있어버리는 거죠. 이해되죠?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전세로 거주를 하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해서 최장 4년까지 살 수 있죠. 특별한 경우 없으면. 하지만 매도자가 전세로 들어가는 계약은 매수자의 자금 조달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집을 비워주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간에 특약을 넣는다는 거예요. 매수자가 그러면은 내가 이거 사서 본인 매도자가 본인 집에 살게 하는데 제가 뭐 예를 들어서 한 3년 안에 들어갈 거니까 그때는 이게 뭐 나오는 조건으로 합시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동구에서 영업 중인 한 공인중개사는 집을 급하게 처분하는 사람은 대부분 일시적 2주택자 등 세금 혜택을 받으려는 건데 매수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전세를 거주하고 다른 세입자가 구해지면 집을 비워주는 경우가 많다라고 정했다. 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봤었던 사례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똘똘한 두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보유세를 줄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거를 팔아버린 케이스잖아요. 근데 뒤에 나온 거는 이제 일시적 2주택이란 말이에요. 일시적 2주택. 사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자, 그래서 다른 사례를 봅시다. 이거는 뭐예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 의외로 많이 실수하고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A로 가요. 자, 그리고 B를 갑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갈아타기 하는 거죠. 갈아타기를 하는 거죠. 자, 이때 이게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인 경우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제 이런 거예요. A를 매도를 해야 되는데 매도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매도 가격은 낮추고 아까랑 똑같죠. 본인이 세입자로 들어가 사는데 전세 가격은 이렇게 높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말하는 갭을 이렇게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수자가 좀 부담이 적게. 근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는 일단 A를 팔았죠. 그리고 B는 계속 보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매도하는 기간을 뭐 3년, 2년, 1년 안에 팔면은 오케이가 될까요? 오케이가 될까요? 3년하고 2년은 괜찮아요. 요거는. 근데 요 1년이 문제예요. 1년이. 요 1년이 문제예요. 왜 그래요?
요 1년은 1년 이내 매도를 해야 되고, 그쵸? 또 하나 1년 이내 전입을 해야 되잖아요. B를. 단 언제? B가 2019년 12월 17일 이후 취득할 때, 그리고 A하고 B 둘 다 조정일 때. 그래서 이 요건 중에 하나라도 깨지면은 뭐 3년, 2년 될 수도 있고 3년인 경우도 많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전입 요건이 없어서 괜찮은데, 이 요건에 해당되시는 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거 1년 안에 매도하고 여기 1년 안에 전입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아까 우리 기사로 다시 가봐요. 내가 전세 살 테니까 내 집 사세요. 그래서 샀단 말이에요, 매수자가. 근데 조정에서 조정으로 가는 일시적 유택 비과세라고 가정을 해봐요. 지금 다급한 집주인, 아이고 물건 잘 팔았다.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요, 큰일 나. 종전에 있었던 주택을 팔고 내가 신규로 취득한 주택 들어가서 전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판 건 좋았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전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죠. 비과세가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이렇게 되면. 근데 생각보다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되는 그 요건을 많이 놓치시더라고요. 물론 다시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정에서 조정으로 가는 경우에요. 그리고 신규 주택이 2019년 12월 12, 16 대책이 지난 12월 17일부터 이제 취득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1년 이내 매도, 그리고 1년 안에 전입.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걸 의외로 많이 좀 놓쳐요. 그래서 실제 제 알고 있는, 제가 들었던 실제 사례는 그분하고 통화까지 했는데 1년 이내 팔아야 되는 매도 요건만 알고 전입을 깜빡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 있었던 것처럼 이거를 매도는 했어요. 근데 이쪽으로 전입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가 살아요? 본인은 딴 데 가서 임차로 산 거예요. 근데 여기 1년 안에 전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아예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거짓말 안 하고 1년 지나고 딱 하루 지나니까 연락 오더래요. 여기 왜 전입 안 하냐고. 그래서 세금 1억 3천 나왔대. 1억 3천. 세금이 한 1억 정도, 1억 조금 넘게 나오고 가산세가 한 2, 3천 정도 나왔다 하더라고요. 엄청 많이 나온 거죠. 그래서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실제 사례인데 최근 들어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본인이 A주택을 샀는데 또 이제 A주택 있는 상태에서 B주택 산 거예요. 신규 주택 산 거예요. 그런데 B주택을 샀는데 봤더니 A하고 B 둘 다 조정 지역인 거예요. 그러면 일시주택 비과세 요건이 이제 되려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지금 19년 12월 16일이 넘었으니까 1년 안에 팔고 1년 안에 전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샀던 B주택이 저 멀리 있는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전입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비과세는 그냥 못 받는 거죠. 자,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내가 이거를 팔 수 있는데 여기 전입을 못 해요. 그럼 내가 비과세가 날아가 버리잖아요. 조정에서 조정이니까. 조정에서 조정이라고 좀 표시를 해 놓을게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때는 내가 설령 이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3년 내에 종전주택 매도하는 거를 좀 고려해 보셔야 돼요. 3년 내 종전주택. 왜냐하면 여기도 조정이고 여기도 조정이기 때문에 아무 요건이 없어버리면은 얘 팔 때 2주택 중과가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3년 안에 매도하면은 그나마 얘는 일반과세 들어가니까 이거라도 해봐야지 우리가. 그런데 여기서 기본적인 내용인데 꼭 이걸 또 놓치는 분도 몇 분 계세요. 그래? B주택을 사고 나서 내가 3년 안에만 얘를 팔면 그러면 일반과세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팔아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간혹 가다가 여기 2년을 안 채우고 파신 분이 있어요. 하고 양도세 꼭 60% 내는 분이 있어요. 1년 이내 팔아면 70%인데 1년에서 2년이면 60%고 제발 그런 건 하지 마시고 최소 2년을 가지고 있어야죠. 이건 기본이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린 거죠. 하지만 이제 기본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거라도 좀 해야 된다. 그거라도. 근데
그 두 가지 대안에 대한 고민 없이 막 조정 1번, 2번도 또 조정 그렇게 사버리면요. 그때는 문제 돼요. 그리고 더 문제는 뭐예요? 2번이 또 조정이기 때문에 기존 주택을 1년 안에 안 팔면은 2번은 또 취득세 8% 나와버리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말한 김에 그냥 싹 다 해버립시다. 그 경우에 1년 안에 안 팔면은 2번 주택의 취득세가 8%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시 또 그림을 볼까요? 이게 생각보다 엄청 고려해야 되는 게 많다니까요. 자, 우리 비과세 같은 경우에는 조정에서 조정으로 갈 때 B에 임차인이 있어서 여기 임차인이 만약에 1년 뭐 6개월, 그러니까 1.5년 정도 이렇게 있다. 그러면 2년을 한도로 해가지고 봐주잖아요. 전입 요건을. 그러면 여기도 비과세, 그 안에 팔면은 얘 비과세 되고 여기 들어가서 전입되고. 이거 아시죠? 그러니까 1년 좀 넘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취득세는 그런 거 없어요. 취득세는 그냥 조정에서 조정이면은 무조건 A 1년 안에 팔아야 돼요. 여기 임차인이 있고 없고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두 개가 완전 달라요. 보는 관점이. 취득세는 지방세고 이 양도세, 여기 비과세는 소득세, 국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는 관점이 완전 다르다. 그래서 내가 1년 뭐 6개월 있다가 임차인 때문에 여기 팔고 그때 전입을 했다 해서 A는 비과세가 됐다 하더라도 취득세는 여기 8% 내야 될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죠. 그래서 저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이게 되게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좀 쉽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결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하기 전에 여기 고정 댓글로 달아놨는데 그 지난주 명사초청 특강에서 안준혁 세무사님이 거의 한 2시간 가까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만 가지고 그냥 다 그냥 케이스 뽀겠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그거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다시 돌아오죠. 집주인 전세 조건부 매매는 과거에도 거래가 뜸하거나 전세값이 매매가 대비 높은 시기에 종종 나타났다는 현상이다. 말씀드렸잖아요. 있었다고. 지난해에도 아파트 공시가격 및 종부세율 큰 폭으로 오르자 다급해진 다주택자들이 부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집을 팔고자 이런 조건을 제시하곤 했는데 이 말은 내가 무주택인 경우에는 그래도 이런 조건이라도 내가 봐왔던 그리고 평소 살려고 했었던 물건이 내가 원하는 가격에 나온다면 한번 해볼만 하다는 거죠. 마침 2020년 7월 주택임대차법 개정 후 전세값도 급등하던 시기여서 매수자들은 일단 집을 산 후에 전세값이 오르면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잔금을 치르기도 했다. 대표적인 곳이 반포. 특히 2021년 작년 장난 아니었죠. 한편 매매에 이어 전세 수요도 급감하면서 최근에는 집주인이 세입자의 중개수수료를 대신 내주는 경우도 확산하고 있다. 근데 워낙 거래가 안 되고 그냥 눌러 앉아 있고 뭐 그런 걸 떠나서 지금 뭔가 움직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대출이 안 나오니까. 그리고 값도 많이 올라 버렸으니까. 과거에는 전세 수요보다 매물이 귀해 매도자는 중개수수료를 반값만 내거나 아예 안 내는 경우도 흔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중개사들이 매도자에게는 최고율 수수료를 청구하고 매수자에게는 깎아주는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다. 어쨌든 거래가 지금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 좀 제가 팁을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 다급한 집주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뭐예요? 내가 주택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를 사가지고 어쩔 수 없이 2주택이 되는 경우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냥 1주택 비과세를 가죠. 1주택 비과세. 무슨 말이에요? 내가 A주택 있어요. A주택. 그리고 이제 B주택 있어요. 그럼 말 그대로 동시에 이게 2주택 있으면 이게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도세에 있어서도 이슈가 생기고 이 나중에 산 주택 요 B주택에 대해서 취득세 이슈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어렵게 하지 마시고 그냥 A를 동시에 팔면서 여기 A 매도 잔금이라고 여기 B 매수 잔금이를 맞춰가지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야 돼. 이렇게. 저희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그렇게 하시죠.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A를 내가 판다고 매도 계약서를 써요. 그럼 매도 계약서를 쓰고 잔금일이 또 있잖아요. 그 잔금일에 맞춰서 B도 동시에 매수 잔금 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같은 날 A를 매도하고 같은 날 B를 매수하면은 이때는 우리 납세자한테 유리한 걸로 봐서 그냥 이거는 그냥 1주택 비과세 받고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무슨 3년이 아니라 2년, 1년 이런 거 안 들어가죠. 전입 요건도 안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시는 게 좋은 거죠.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막 어쩔 때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막 하나 있는데 이제 좀 뭐 급하게 좀 마음에 드는 물건이 나와서 일단 사고 보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특히 이제 또 하나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좀 약간 덩치가 있고 좀 그래도 괜찮은 녀석인데 이제 조금 약간 용돈벌이 좀 해보려고 뭐 공시가 1억 이하라든지 뭐 지방 비규제 좀 작은 물건이라든지 좀 갭 적게 들으면 그러면 그냥 덜컥 사는 거예요. 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도 그렇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 물건을 이렇게 파는 거죠. 그림 안 그리니까 좀 헷갈려요. 나는 그냥 적당하게 괜찮은 놈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용돈벌이 좀 하려고 내가 조그만 거 사는 거예요. 뭐 1억 이하짜리도 있을 수 있고요. 뭐 구축 갭 작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주택 분양권도 있을 수 있고요. 이게 이제 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거야 되겠죠. 여기는 이제 좀 나름 그래도 똘똘한 녀석이라고 합시다. 아니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사고 팔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거 사고 파는 순간 여기서부터 다시 이걸 또 카운트 해야 돼요. 추가 2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또 적당한 시기에 팔아야 된다. 근데 내가 이걸 B를 사가지고 사고 팔고 해버렸다. 그러면은 추가 2년 들어가기 때문에 진짜 조심해야 되고, 만약에 A를 취득하는 그 당시에, 취득 당시에 조정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추가 2년 거주까지 들어가 버리는 거죠. 거주까지. 와, 이러면 이제 완전 이제 골 때릴 수 있어요. 내가 여기 계속 살고 있으면은 문제가 아닌데, 내가 또 다른 데 들어가서 살고 있다? 그럼 다시 내가 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기에 막 거액의 전세금을 또 놓고 임차해놨다 그러면은 완전 이제 스텝 꼬이는 거죠. 그래서 소탐대실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은 또, 이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똘똘한 거 하나 있는데 돈은 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수중에 5천만 원, 뭐 1억 이렇게 겨우 모았는데 이걸 그냥 가만히 놔둡니까? 저는 주식 체질도 아니고 코인 체질은 더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어떻게 해요? 계속 굴리려면 이거 해야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그냥 해야죠 뭐. 그리고 이건 어떻게 해요? 그냥 계속 keep going 해야지. keep going 해야 하는 건 보유하는 걸 보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1주택 비과세 받아서 그냥 깔끔하게 처리해야 되는, 이게 제일 깔끔하죠. 리스크를 딱 없애고. 그래서 그 일시적 1주택 비과세에 너무 이렇게 욕심내지 마시고 그냥 우리는 상대적으로 쉬운 1주택 비과세 그리고 최종 1주택 비과세 그냥 하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좀 쉬세요. 2년 동안. 그렇게 해서 비과세 받자. 그게 어떨까 싶어요. 그런데 이제 요 2년 동안 쉴 때 분명히 제가 장담하는데 뭔가 이렇게 손맛을 느끼고 싶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추가 2년 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때는 요렇게 해가지고요. 종목을 바꿔야죠. 뭐 토지나 상가 아니면 명의를 바꿔야죠. 뭐 법인 명의로 하든가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해야지. 내가 반드시 이걸 비과세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이 방법으로 가야죠. 그런데 이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 그러면은 오히려 기회를 날릴 수가 있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기사만 대충 보시고, 내가 전세 살고 전세 보증금 올리고 매가 좀 깎아줘가지고 팔면 되겠구나 했다가 일시주택 비과세 조정이 하는데 내가 저쪽에 전입 못하는 그런 상황 돼가지고 비과세 날려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건 좀 말씀드려야 되겠다 했고, 아니나 다를까 최근에 저한테 몇몇 분들이 질문 줬는데 분명 조정에서 조정인데 막 지방에 있는 거 덜컥 샀더라고요. 전입도 못할 거면서. 그래서 비과세 안 돼요 그랬죠. 그래서 그러면 가져가야겠네요 했는데 종전주택 보니까 적당히 팔아야 돼.
그래서 봤더니 그러면 3년 안에 팔면 중과 배제 되니까 그거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내가 갖고 있던 종전주택이 3년 안에 팔아야 될 물건인지 아닌지 결국 투자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 해당 물건의 투자 가치를 어느 정도 내가 봐야 되고, 물건 살 때부터 내가 대략 몇 년 정도 들고 있어야 되냐, 그것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투자 가치 플러스 보유세까지 봐야 되니까 엄청나게 고려해야 되는 게 많죠. 이거를 AI로 어떻게 인공지능으로 어떤 기본적인 가이드를 쫙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거를 좀 하나 해보고 싶긴 해요. 그래서 뭐 완벽하진 않겠지만 그런 거에 있어서 좀 뭔가 이렇게 좀 알고리즘을 넣어가지고 기본적인 가이드를 주면 좀 좋겠다. 왜냐하면 단순 계산은 지금도 많이 있어요. 유료 사이트가 뭐 양도세 계산하는 거, 증여세 계산하는 거, 그런 건 다 있는데 각자 처한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이 1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 다 다르고, 똑같은 2주택이라 해도 일시주택 비과세가 되는 거, 일시주택 비과세가 안 되는 거, 일시주택 비과세가 되는데 종전주택 투자가치가 좋은 거, 고만고만한 거, 나쁜 거, 신규 주택이 투자가치가 좋은 거, 나쁜 거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개별 그 사안들 다 봐야 된다. 근데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끔 가다 보면 댓글에 달려요. 제네시스님 상담 안 해요? 컨설팅 안 해요? 안 해요. 왜냐면 그거를 제가 하려면 정말 한 명한테 제가 쏟는 그 시간이 엄청 많이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안전하게 할 수 있고 그분도 만족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제가 그 시간에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못 하겠더라고요. 아니, 뭐 가격을 좀 올리세요. 그건 못 하겠어요. 그냥 그 시간에 저는 그 제 수강생들 좀 피드백 하는 거 봐주고 조금 저 그냥 놀려고요. 저는 원래 좀 게을러요, 사람이. 그래서 좀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아시겠죠? 대신 이제 우리 내일 모레 하는 멤버십 특강은 제가 끝까지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많이 물어봐 주세요. 그래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습니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혹시 이걸 통해서 한 명이라도, 단 한 명이라도, 맞아, 나 전입해야 되지, 놓칠 뻔 했네, 그런 분 계시면 정말 너무 좋겠어요. 우리 그 직장 예전 동료 그분이 이것 때문에 1억 3천 날렸단 말이에요. 나 진짜 너무 가슴이 아파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뭐 물론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마치 뭐 곳곳에 함정을 파놓고 마치 걸렸으면 하는 그런 것처럼 정말 너무 곳곳에 함정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함정에 빠지지 맙시다. 적어도. 아시겠죠? 네. 이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도움되는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고요. 우리 멤버분들은 커뮤니티 게시글에 공지글 있으니까 잘 보시고 받을 수 있는 혜택 잘 누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고맙습니다.